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직접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현안들을 챙겼습니다. 또 최근 삼성과 현대 등 대기업 산업 현장을 찾으면서 경제 행보에 박차를 가한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에 비해서 주 52시간 근무제 본격 시행 등 노동 정책의 속도는 다소 느린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뉴욕을 방문한 홍남기 부총리가 주 52시간 근무제 유예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정부의 노동 정책 인식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토론에서는 경제에 방점을 찍고 있는 정부의 노동정책 속도는 어떤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소개해드리고 또 함께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허희영 교수,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실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경제 분야 장관들을 소집해서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회의를 보니까 투자라는 이 단어를 10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 대통령의 경제 행보나 그 투자를 강조하는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시키겠다 하는 말씀은 틀리지 않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최근에 그 선거 개혁이나 검찰 개혁 과정에서 보듯이 네. 이러한 이슈가 어떤 정치적 그 보수 정권의 어떤 공세로 이어지면서 이 현재 정권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노동 정책에 있어서도 노동 정책의 그 근본 방향, 장시간 노동 개선이나 저임금 문제 개선 등은 굉장히 과거 정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굉장히 기본적인 정책 과제인데 이것이 방향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제 지금 문 대통령이 이제 처음 한 건 아니고 긴급 장관 회의로는 처음 한 거죠. 네. 그 전에 뭐 경제관계장관 예, 회의라든지 관계장관은 많이 확대 회의라든지 하셨는데. 이런 것도 계속 했었죠. 예, 사실. 근데 특히 이번에는 이제 경제부총리가 없는 자리에서 네. 긴급히 그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할 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 이 사실 뭐 그동안 그 정쟁에 많이 그 경제가 매몰되어 왔었죠. 그런데 지금 당장 이제 그 52시간 근로 시간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게 300인 미만에 대해서 시행이죠. 그러니까 50인 이상 300인 미만. 예. 작년 7월 1일부터는 이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시행을 진행이 했었고요. 됐고요. 네. 그런데 당장 이제 2달여 남았는데 그게 전형적인 중소기업들이거든요. 그렇죠. 영세사업장 가운데 그래도 그나마 50인 이상 고용을 하는 중소사업장에 지금 52시간 근로제가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과연 준비가 되었느냐? 지난주에는 그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이제 조사 자료도 내놨죠. 이거 예. 좀 준비가 안 됐다. 지금 그 56%는 좀 준비가 안 됐다고 하더라.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그 보완책이라든가 특단의 대책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이제 중소기업 네네. 중앙회 요청이 있었고 네. 그래서 그럴 만큼 지금 경제 전반적으로 안 좋고 상황이 그래서 네. 어제 했는데 물론 그 노동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셨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두 가지가 이제 두드러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투자를 예. 좀 촉진해라, 네. 민간 투자를 해라 하는 거하고 네. 재정 지출 확대를 좀 빨리 돈을 예. 풀자는 얘기였거든요. 네. 이어가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정책에 대한 경제 정책에 대한 기조에 대한 뭐 어떤 되돌아보거나 문제점을 짚곤하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고용 동향은 안 경제 괜찮았고. 동향은 안 좋지만 고용 동향은 오히려 뭐 좋았고. 좋다.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현실 인식에 있어서 과연 그 우리 산업 현장의 얘기가 정말 그 제대로 인식을 하시고 하시는 말씀인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사실 우려가 많은 거죠. 네, 뭐 사실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도 다뤘던 내용입니다만 최근 문 대통령이 삼성에 이어서 현대를 직접 방문한 부분 이게 뭐 친기업 행보 문제될 게 없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또 노동계 입장에서는 너무 기업 프렌들리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예, 그 기업의 투자 확대를 강조하면서 산업 현장을 방문하시고 네. 기업 총수들을 만나시는 거는 과거 역대 정부에서 많이 했던 것으로 예. 알고 있고요. 예. 다만 이러한 투자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사실 최근에 추진하는 정책들은 굉장히 그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동 시간 단축 정책, 네. 그리고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그리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걸 좀 막아보고자 하는 정책, 그리고 굉장히 이런 것들이 다단계 우리 기업이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청 구조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부조리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을 개선하는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마저도 후퇴하고 있다는 그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후퇴에 대한 우려를 지적해 주셨고 어제 저희가 다뤄보니까 사실 대통령이 모든 걸 챙기려 한다. 이 주무부처 장관이 직접 만나면 될 걸 왜 굳이 대통령이 직접 만나느냐 이런 의견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 특정 기업이니까 아마 더 그런 얘기가 나온 아마 것 어제 같습니다. 저 조동국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 보셨군요. 예. 그 사실 대통령의 그 대기업 현장 방문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네. 방문하시는 안 하시는 것보다 하시는 게 관심의 표명이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따른 의전이라든가 네. 사실 그 생생한 현장의 얘기를 듣지 못하고 사실 사전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네. 잠깐 어떤 질문을 예. 하면 어떻게 답이 나올 것이고 누가 발언하고 그러는 그 형식적인 것이 자칫하면 대통령으로 하여금 왜곡된 정보가 전달되는 역기능이 더 크다. 차라리 사실 장관만 떠도요. 현장에서 장관만 나가도 정신없어요. 아, 그럼요. 장관 준비를 앞에서 많이 어떻게 해야죠. 그 속내를 막 드러냅니까? 찍히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거고 장관보다는 실국장이 나가고요. 또 사실 그 산업 현장이라는 게 워낙 업종이 다양하고 어떤 애로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 연구개발의 애로가 있는 건지 규제의 문제가 있는지 뭐 어떤 뭐 저 지원 자금 지원의 문제가 있는지 뭐 조세 세금의 문제인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인데 그 산업 현장도 다양하고 그럴 때는 사실 실무자들이 거기는 수시로 드나들면서 격의 없이 소통하고 어떤 애로가 있는지를 정제해서 윗선에 올리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대통령께 보고가 돼야 올바른 현장 판단이 이루어지는데 네네. 어떤 형식주의로 흐르다 보니까 오히려 그 안 가는 이만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예. 지금 그 대통령의 그 어떤 행보에 두고서 노동계가 이거 너무 갑자기 뭐 로맨틱하게 너무 선회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경제 상황이 워낙 심각해졌고 네. 사실 노사 관계라고 하는 것을 그 사실 이중적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갈등과 대립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협력을 해야 되는 상생해야 되는 구조예요. 같은 배를 탔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노동계 또 대통령 인식도 사실은 그것이 좀 바뀌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이 잘 돼야 그 노조나 노동계가 잘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현장이나 전반적인 기업의 존재에 대해서 좀 어떤 그 인식의 전환이 이번에 있기를 사실은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그 문재인 대통령 어제 경제장관 회의에서 이 주 신두시간제 계획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내용을 뭐 밝히긴 했는데 사실 뭐 회의가 다 모든 게 공개된 게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아니면 뭐 그냥 살짝만 짚고 넘어가는지 그건 사실 지금 알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정부가 이 신두시간제 시행을 한 2달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생각보다는 강하게 추진은 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뭐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장님? 예, 지금 좀 그 말을 좀 바로 잡아야 될 게 주 법정 노동 시간 주 40시간입니다. 그리고 네네.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연장 근로를 52시간까지 할 수 네.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그 제도는 사실 세계 산업화되는 어느 국가에서나 다 정립된 제도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동안 잘못된 정부의 행정 해석에 의해서 주 68시간까지 허용됐다는 것을 바로잡는 과정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이것은 과거 이명박 정권 2000년 중반 12월 아니 2012년부터 네. 꾸준하게 정책적으로 추진돼 왔고 2018년도에 입법화돼 갖고 이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갑작스럽게 이 제도가 시행된다거나 사실 뭐 산업 현장에 엄청난 충격이 갑작스럽게 주어진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이 제도가 시행이 됐고요. 네. 뭐 내년부터 이제 30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에 5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되는 것인데 네. 이미 계도 기간과 시행 유예 기간과 이런 것을 충분히 거친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 정책의 오히려 지금 상황은 이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돼야지만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 관행과 저임금 구조에서 이 저임금이기 때문에 또 장시간 노동을 할 수 있게 구조가 돼 있거든요. 네. 이런 문제가 개선되는 것이지 이것을 자꾸 시행 유예한다고 해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제 뭐 이게 의지가 약해졌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준비가 좀 덜 된 상황이어서 좀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지. 예,
이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지금 작년 7월 1일부터 사실 대기업들에서 시작을 했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고용노동부의 통계 자료를 볼 필요가 있어요. 금년 4월 통계 자료를 보면 예. 약 15%가 그거를 지키질 못했어요. 85%는 준수했다. 네네. 그러면 그것은 이제 미준수율이 15%라는 거는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이거 다 못 지키는 거지요. 사실 상대적으로 조건이 좋아요. 300일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런데 지금 시행을 곧 앞둔 그 중소사업장에서 보니까 지금 그 당장 이제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품을 내놓는 것보다는 이제 그 납품 활동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시즌마다 있는 것이고 시즌에 일이 많을 때는 잔업을 해야 되는데 잔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 대통령께서는 지금 정부는 52시간으로 왜 줄였느냐? 그 삶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어 네, 주겠다. 그랬었죠. 그리고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여주게 되면은 새로운 일자리를 대신 만들어 준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가 않았던 거죠. 문제는 지금 그 사업주들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 연장 근로를 하게 돼서 그것으로 소득을 챙겼던 사람들이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원래 취지는 지금 달성이 못 됐고 네. 현장에서는 기업주나 근로자 모두가 불만인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느냐 못 만들어요. 그 형편이 안 되는 거거든요.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네.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 앞으로 그 개선책을 기대하고 있는 것인데 네. 그 지금 그동안에 이제 전달된 거 중앙에 전달된 것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나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대통령께서도 지난주에 보완책을 내놓겠다고는 하셨죠. 네네. 그런데 그 보완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아주 네. 자세한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자, 정부의 예. 그 실태조사 관련된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네네. 금년 이 최근에 발표한 또 정부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그 주 52시간 준비 실태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 전에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보시면 한 60%가 넘는 기업에서 그 이미 이 52시간제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가 완료됐다고 했고 네. 한 28% 정도 되는 기업에서 이 준비 중에 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이제 7% 되는 기업에서 아예 준비가 좀 덜 돼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근데 그 20% 가까이 되는 요 기업이 정말 제대로 준비하고 있느냐 네. 이런 것을 보통 현장 저희가 조사를 하면 알겠지만은 노사 간에 전혀 논의를 안 하고 있거나 준비 시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기업들에서 준비 중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거의 우리 도저히 못한다, 준비 안 됐다. 거의 90%에 가까운 기업에서 이미 제도 시행 위한 준비가 단계에 돌입했다. 그것은 이미 이 300 이상 계도 기간이 있었고 이 오랜 입법 논의가 있었고 네. 또 중소기업에서 1년 반 이상 시행 유예가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노사 간에서는 충분히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 정책의 일관성을 잃어버린 채 시행을 또 유예한다든가 네. 제도에 손을 댈 경우 현장은 굉장히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문제를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지 네. 최근의 추출 규제 사태나 이 지지율 하락, 정권의 지지율 하락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자꾸 정책의 일관성을 잃어버릴 경우에 예. 오히려 폐해를 낳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그 노동 정책과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몇 가지 소개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292님은 이전까지 모른 척하다가 다급해지니 또 회의 중 회의만 하면 좋아집니까?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9700님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누면 노조는 있는 자 아닌가요? 최소한 없는 자는 아니지요? 라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네, 0421님은 지금 경제 상황을 봐야 합니다. 성장률도 멈추고 경기도 안 좋은데 당연히 노동보단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업 프렌들리에 대한 좀 찬성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9710님이 주 쉬운 2시간제 빨리 시행해서 저도 아이 운동회 참관 수업 가고 싶습니다. 라고 또 올려주셨네요. 네, 6974님은 기업 방문한다고 정책이 바뀌면 그동안 정권에서 방문한 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 정도로 기업 친화적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역시 9700님이 올려주셨는데 쿠팡 플렉스라고 아시나요? 자기 차로 새벽에 남은 택배 배달하는 겁니다. 쉬운 2시간으로 월급이 줄어서 회사원들한테 인기랍니다. 라고 또 올려주셨네요. 네, 2402님 과로사에 맡겠다는 약속은 어디로 갔나요?
노동정책 균형 잡고 경제를 챙겨야 합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4586님이 경제 실책을 인정하는 행보, 지금이라도 경제 챙기기에 올인하는 것이 옳다. 노조는 힘의 균형에서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라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자, 뭐 저희 지금 계속해서 정부의 노동 정책 행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저희 또 시청자 여러분들 문자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또 토론 중간에 계속해서 반영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기업 입장에서 사실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게 쉬운 2시간 시행을 뒷받침하는 탄력 근로제 같은 이 정책들이 아직 국회에 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정부가 의지가 없는 건 아니다라는 게 또 정부의 항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 정부가 얼마나 조급했으면 예. 금년 2월에 경사노위 노사정이 합의를 한 게 있어요. 그게 네네. 금년 2월 달에 거기서 합의를 본 게 이제 그러면은 지금 52시간 근로자의 골격은 놔두고 이거를 좀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그 보완 입법을 하자. 네. 그래 놓고서 뭐 조국 교수니 뭐니 해가지고 다 매몰이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정부 행정부처에서는 또 사실 산업계도 그걸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그 국회의원들이 자꾸 싸움들 하느라고 시간 보낸다면은 네.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거라도 해달라. 그게 뭐냐면 이제 유연근무제예요. 유연근무제. 네. 그러니까 경사노위는 반드시 사실은 거기서 합의했던 사항을 국회에서 그거는 통과시켜야 됩니다. 논의를 하고 그 여야를 떠나서. 그런데 당장 지금 해야 되는 게 유연근무제인데 이게 법정 근로 시간에 대해서 지금 그 합의되었던 것을 못 지키겠다면은 지금 고시라든가 아니면 시행규칙이라도 그건 이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거를 통해서 거기에 지금 그 몇 가지가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네. 그런 것을 쓸 수 있는 것은 써보자. 그러니까 지금 이거 국회를 넘지 않더라도 할수 있는 것들을 법의 하자. 테두리 내에서 그 행정부 그냥 장관이 쓸 수 있는 재량권 내에서 그렇게라도 해달라. 그렇지 않고서는 내 당장 몇 달 후에 다가오는 저것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 준비 기간 말씀하셨는데 그건 네. 누가 조사하는가가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중소기업 대표기관에서 조사를 한 거하고 네. 정부가 조사한 게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지금 어제도 그러셨지만 우리 경제 지난주에도 우리 경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올바른 방향으로 하고 있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누가 보고서를 만들어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걸 현장에 나가서 정말 그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만들어서 네. 대통령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 흔들림 없이 가자고 하시는데 사실 방향이 잘못되면 얼른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지난 2월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탄력 근로제를 사실 조기 확대하기로 이제 합의를 한 것이죠. 예. 네. 그런데 사실 재작 작년 2018년 초에 사실상 정치권과 노사정 사회적 합의는 뭐였냐면 아직 탄력 근로제가 확대된 나라는 주 52시간제가 이미 다 정착된 나라에서 확대됐기 때문에 주 52시간제가 주 최대 52시간제가 정착된 이후에 탄력 근로제 확대를 하자고 당초에 합의했는데 지금 시행하는 과정에서 네. 이 기업들이 힘들다, 적응하기 힘들다, 적용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 네. 노사정이 또 탄력 근로제 확대를 합의한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미 국회에서 이것이 제대로 입법화되지 못한 것 자체가 지금 현재 문제고 이러한 상황에서 또 현장에서 어렵지만은 주 52시간제를 지키기 위한 노사 간의 교섭이 지금 충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조속하게 국회에서 탄력 근로제 확대 관련된 지금 노사당 합의를 존중해서 입법이 이루어지고 현재 제도 자체를 자꾸 유예할 것이 아니라 제도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에 정부가 좀 몰두를 해야지 자꾸 제도 자체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두 분만 해도 이렇게 의견이 다른 상황이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노사가 입장이 다른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국회 내에서도 여야가 또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탄력 근로제 국회 통과가 좀 어렵지 않겠냐. 지금 당장 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관측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네. 대로 그냥 장관 재량 정도로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겠다는 건데 지금 할 수 있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뭐 대안이 있다면 뭐가 좀 있을까요? 제가 네네. 아까 잠깐 말씀하셨어요. 예. 사실 예. 무슨 그 재량 근로제를 요건을 그 시행 규칙이나 이런 걸 고시나 통해서 보다 좀 유연하게 네. 완화한다던가 뭐 그 인가 그 연장 근로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의 요건이 그 해당 업종에 대한 것이 시행 규칙에 있어요. 그것을 좀 손댄다던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근데 본래의
근로기준법, 모법, 본법에 정해진 그 인가 연장제도 같은 경우는 재난시나 굉장히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럴 비급한 때 상황에서. 네. 불가피한 상황에서 확대하는 네. 것이지 경영상 이유나 좀 어떤 일상적인 일이 늘어난다던가 이런 것에 확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도 자체를 잘못 운영하게 되면 모법에 위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네. 또한 이 그 계도 기간이나 시행 유예도 이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그 계도 기간과 유예 기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제도의 시행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이 제도 시행에 있어서의 차별 문제. 네. 이미 대기업은 제도 시행을 하면서 임금을 보존하고 좀 임금 체계도 조금 개편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제도 시행 자체를 유예하게 되면 중소기업은 더 오랜 시간 일하고 임금은 적게 받고 이런 문제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실장님 말씀 들으면서 좀 궁금한 거는 지금 차별 얘기하셨는데 대기업 300인 이상 대기업한테 이 52시간제 적용할 때 유예 기간 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중소기업도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그 계도 기간 유예 기간 거긴 계도 기간을 줬죠. 7월부터 그렇죠. 계도 기간을 준 거죠. 줬고 예. 그 사실상 계도 기간 플러스 유예 기간을 중소기업에는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년 6개월간 시행을 유예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기간을 벌려놨던 것 자체가 이미 시간을 준 거다. 준 거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자 시청자분들 문자 또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끝자리 9943님이 주 쉬운 2시간 좋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시행하고 있다는 기업들도 퇴근 후 재택근무를 하거나 다시 들어와서 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적으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라고 올려주셨네요. 네, 1538님은 국민은 정부를 믿고 잘 해주기를 응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여러 정책 내놓고 실패한 정책이라는 책임을 감지했을 때는 인정하고 또 협력을 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4865님이 주 쉬운 2시간으로 월급이 줄고 비정규직으로 헛벌이로 두 아이를 키우는 집인데 너무 빠듯합니다. 과연 이게 좋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저녁에 있는 삶을 저녁은 줬는데 이제 삶을 못 누리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네. 8759님은 자꾸 기업에 휘둘리다가 산으로 갑니다. 뭐 일관적인 정책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6797님이 주 쉬운 2시간이 아니라 62시간이라도 일을 할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한 동네가 지역 전체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라고 또 올려주셨네요. 네, 저희가 생방송 시간이 좀 제한돼 있다 보니까 두 분 마지막 말씀을 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의 노동 정책 좀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마지막 총평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정책은 현 문재인 정부만의 특별한 정책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장시간 노동을 개선해서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이 삶의 질을 개선하면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겠다는 것은 과거 정부 그리고 이 대선 후보들이 모두 약속한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이러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지만 우리도 선진국과 같은 산업 구조로 가고 보다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는 생산성이 아니라 그 짧은 시간이지만 효율을 올리는 그런 생산성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러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 지금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해결하는 방향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교수님도 마무리 말씀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생각과 근본적으로 다르질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정책을 가져가느냐의 문제고 지금 이 노사 관계가 정부가 이 노와 사를 바라보는 것을 좀 깼으면 좋겠다. 이건 대립 구조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갈등하고 대립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배를 타고 있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그 대립의 구조보다는 협력과 또 화합하는 그런 이중적 구조라는 게 우리 책에 나와 있습니다. 노사 관계는 이중적 구조예요. 예. 많이 벌어들인 건 그때는 서로 이제 가지려고 대립할 수밖에 없고 네. 또 근로 조건을 또 따져야 되는 데는 갈등 구조죠. 그러나 기업이 생존하고 발전하는 문제에 들어가면은 같은 배가 가라앉으면 안 같이 머리를 되잖아요. 맞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노동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재계나 기업 쪽에서 보면은 이건 좀 너무 좀 어떤 균형이 아니고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지 않느냐는 얘기들을 해왔던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사실 뭐 현장에 이렇게 나가신 건 좋은 일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당장 52시간 근무 시간제가 이제 닥쳤는데 네. 지금 그 국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책임이에요, 다. 여당, 야당, 저들이 만들어 놓은 거 이제 보완 입법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래서 기본 틀은 유지하되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으니 준비할 수 있는 계도 계획을 늘려달라. 현장의 목소리예요, 그거는요. 네. 그리고 그 동안에
이 보완할 수 있는 입법을 통해서 여기에 지금 그 유형근로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요. 네. 일본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작년까지 제한하지 않다 금년부터 그 우리처럼 줄였죠. 똑같이 적용을 해보니까 네. 일본은 굉장히 이걸 실질적으로 다 보완을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아무튼 연내에 이거를 좀 그만들 좀 국감 끝나시는 대로 좀 모여 앉아가지고 네. 정말 이거 저 노조 얘기도 들어야 되지만 그럼요. 또 산업계 얘기도 들어가면서 좀 그동안 합의했던 것부터 양측을 좀 하나하나. 만족시킬 수 있는 좀 그럼요, 예, 그럼요. 현명한 방법이 나오기를 기대해 그래서 뭐 보겠습니다. 선거 때가 되니까 표 들라고들 너무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정엽 정책실장 허희영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